네, 오늘은 2022학년도 3월 교육청 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풀어볼 것은 아니고요. 좀 의미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후 특성. 그럼 기후 문제인데 이 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인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북 내륙의 안동, 그 다음에 울릉도. 비교적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는 어떤 게 주어졌냐 봤을 때 X축은 기온의 연교차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Y축은 연 강수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래프는 조금 특이하게 황사일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지역을 상호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어디였죠? 인천이었죠. 인천. 그 다음에 안동, 울릉도. 세 지역을 상호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연강수량, 연교차, 황사일수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황사일수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황사라는 건 어디서 불어오죠? 편서풍을 타고 중국, 몽골 이런 데서 불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세 지역 중에서 압도적으로 황사일수가 많을 곳은 어딜까? 그죠? 인천이겠죠. 그래서 인천 같은 곳은 황사가 많아, 안 많아? 많겠지. 황사일수가 많다. 그 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오르는 특징이 뭐죠? 자, 남한 중에서, 그지? 경북 내륙 지역, 안동, 뭐 구미, 대구 이런 곳들은 남한에서 가장 강수량이 어떤 곳이야? 그지? 적은 곳이지. 연강수량이 1000mm 언저리로 상당히 적은 곳이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곳은 어디다? 소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소우지. 몇 미리? 1000mm 정도.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때? 좀 특별한 곳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대륙성인 특성을 보이는 와중에 울릉도는 그나마 어떤 성질을 보여? 해양성 성질을 보이지, 해양성. 해양성이라는 건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좀 작아, 안 작아? 작지. 연교차가 작은 것과 더불어서, 그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어때? 고른 편이야.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여름 강수의 집중률이 상당히 높은데 울릉도는 어때? 그게 낮다는 거죠. 그 여름 강수 집중률이. 바꿔 말하면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 안 높아? 높다라는 거지.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격강집이라서 이렇게 줄여서 격강집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래프 해석으로 들어가 보자. 연강수량 봤을 때 연강수량이 압도적으로 적은 곳은 어디야? 다였지. 얘가 뭐가 된다? 안동이 된다. 역시나 연강수량이 어때? 1000mm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가랑난데 물론 인천은 어때?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목포, 군산, 인천 이렇게 세 군데 해가지고 연강수량이 몇 미리 정도 돼? 1200mm 정도 형성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건 이제 학습을 했어. 1200mm. 자, 그러면 우리가 연강수량은 1200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게 어디야? 나잖아, 그지? 그래서 나를 인천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또한 울릉도랑 인천 중에서 상대적으로 황사일수가 더 많은 곳이 어디야, 그지? 인천이 되겠지, 그지? 인천이 더 황사일수가 많네. 그래서 나가 인천, 가가 울릉도가 된다. 선지로 넘어가 볼게. 1번 선지. 울릉도의 전통 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죠. 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격강집이 상당히 높아 안 높아? 높지. 그 얘기인즉슨 눈도 많이 와 안 와? 오지. 그래서 우리가 눈 많이 오는 곳을 뭐라 해? 다설지라고 하죠. 다설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지 중에 하나가 어디야? 울릉도가 돼. 그래서 그런 강설에 대비한 전통 가옥으로 뭐가 있는 거야? 우대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 인천은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했는데 겨울 강수량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추론해야 돼? 연 강수량에서 뭐를 곱해야 돼? 겨울에 어느 정도 강수가 오냐, 즉 겨강집을 곱해야 되겠지. 자, 생각해 봤을 때, 자, 인천 울릉도인데 상대적으로 연강수량 더 많은 곳은 어디야? 애초에 울릉도가 인천보다 연강수량도 많을 뿐더러 겨강집 역시나 울릉도가 높아 안 높아? 높겠지. 따라서 겨울 강수량은 인천보다는 울릉도가 많다라고 추론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 안동은 울릉도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얘기했는데, 야, 상대적으로 안동이 울릉도보다 위도 자체는 낮아. 하지만 얘는 뭐야? 섬이지. 해양성 기후잖아. 그지? 근데 안동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어? 내륙에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울릉도가 더 높다라는 거 추론해 줄 수가 있고요. 4번. 안동은 인천보다 고緯도에 위치하니? 아니죠. 땡. 그 다음에 5번. 울릉도는 인천보다 황사일수가 많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울릉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울릉도. 울릉도의 강수를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울릉도의 강수. 자, 울릉도의 강수량은, 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이제 기후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강수량은 어느 정도 된다? 1300mm, 그죠? 우리가 봤을 때 1300, 1400 정도 된다. 연강수량은 1400.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계절별 강수 비율 볼게요. 계절별 강수 비율. 자, 이거는 우리가 2016학년도, 좀 옛날이죠.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 출제가 됐던 소재인데, 그때 뭘 물어봤냐? 울릉도의 계절별 강수 비율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가 뭐야? 울릉도 이미지는 연교차 작고 겨강집이 높은, 즉 해양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어느 계절이 가장 강수 집중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울릉도 해양성이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은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뭐 프랑스, 북부 지역, 이런 서한 해양성 기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울릉도도 어느 계절이 가장 강수 비중이 높아. 그지? 여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계절이 가장 높다? 여름. 그 다음에 언제가 비가 많이 올까? 여름 다음에. 우리가 강수량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재해가 뭐가 있어? 강수량에 있어서. 그지? 호우와 더불어서 태풍이 있지, 그지? 그럼 태풍은 언제까지 와? 가을까지 우리가 내습을 많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름 다음으로는 뭐다? 가을에 많이 옵니다,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봄, 순이야. 이제 여기서 울릉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강수 패턴을 좀 보고 갈게.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뭐 당연히 여름이 높겠지. 그 다음에 가을. 여기서 달라져. 울릉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지. 겨강집이 높은 지역이잖아. 그래서 겨울이 세 번째였는데 다른 지역은 겨울이 꼴찌야. 그 다음에 봄이 세 번째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센티지를 가져가야 돼. 퍼센티지. 여름이 1등이긴 하나 다른 지역보다는 여강집이 상당히 낮을까 안 낮을까?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퍼센티지가 33% 정도가 돼. 33%.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냐? 기본으로 한 50%는 깔고 간다 보면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여강집,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한강 유역, 그러니까 뭐 홍천이라든지 춘천, 양평, 서울, 동두천 이런 동네들은 여강집이 몇 프로에 달한다? 60%가 넘어.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지, 더블. 33대 60이니까 더블이지. 그러니까 순위적으로만 여름 1등인 거지 퍼센트로 따지면 어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적다라는 거야, 여강집이.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 안 넘어. 넘어. 그러니까 3등이 겨울이지만 크게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잖아.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강수 집중률 몇 프로밖에 안 되냐? 아까 말한 한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뭐 5%가 채 안 되는 곳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른 편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기출 소재인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틀렸던 문제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수험생의 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농업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 작물로 옳은 것은? 나온 그래프는 뭐냐? 재배 면적 비율이다. 재배 면적 비율. 나온 곳은 여기 조금 색칠이 옅을 수 있는데 강원, 경북, 전남이야. 강원, 경북, 전남. 그럼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하기 앞서서 어느 지역이 어떤 농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강원, 경북, 전남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다른 지역보다 산지 비율이 높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산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 뭐가 있을까? 그죠? 채소가 있겠죠.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위평타면이라잖아, 그지? 강원도는 어때? 그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위평타면이 발달해 있는데 거기서 배추 같은 작물들을 재배를 하죠. 그래서 채소고 고랭지 작물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슨 생산지야? 그지? 상대적으로 경북은 아까 이제 기후 문제에서 얘기했지만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잖아. 바꿔 말하면 일사량이 많은 곳이지. 따라서 일사량이 많아야 되는 과수 재배가 활발하다. 과수가 상당히 많다. 과수.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잖아. 그래서 전남과 더불어서 전북, 충남. 이렇게 서부평야 삼형제들은 뭐가 많아? 쌀 생산량이 많게 되겠죠. 쌀 생산량. 거기다가 전남은 특히나 뭐가 많아? 그지? 맹류, 즉 보리 생산량이 많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프 봤을 때 어떻게 추론해야 될까? 경북이 유독 높은 게 뭐야? 지금 다지, 다 상당히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될까? 과수가 되겠지. 다가 과수. 자,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강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남이 강원보다 비율이 높은 게 있네, 얘가? 그지? 얘가 뭘까? 얘가 지금 가지? 가가 뭐가 돼? 벼가 되겠지? 그리고 강원이 전남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가져가는 게 나잖아. 그러니까 나가 뭐가 돼? 채소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벼, 채소, 가수 정답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도시 내부 구조 문제네요. 쉽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세 지역의 심벌 마크와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시에서 가, 다를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 조금 색칠이 옅을 수 있는데 색칠하게 되면 도봉구고 그 다음에 종로구, 강남구예요. 그럼 우리가 뭐 도봉구 나왔는데 도봉구는 사실상 자주 나오는 노원구랑 성질이 같아야 안 같아? 같지.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이고 종로구 역시 자주 나오는 중구와 성질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칠 때는 구도심이라고 가르쳐요. 구도심. 그래서 얘가 구도심이 되고 얘가 외곽.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이 됐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를 신도심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구도심, 신도심 둘 다 도심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기능도 있지만 주거 기능도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남 가보면 강남역 주변에는 상당히 빌딩들이 많습니다. 회사원들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강남구의 뭐 대치동이라든지 개포동이라든지 그 옆 동네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많냐면 죄다 아파트야. 그럼 상주 인구가 상당히 많을까 안 많을까? 많다라는 거지. 어디보다? 이런 종로구와 중구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프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가를 보면은 지역 명칭의 초성이래. 기역, 니은 답 나왔지. 강남구겠지, 그지? 두 번째 설명.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함께 발달했다 써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이래. 도봉산. 뭐 답 나왔지, 도봉산. 그 다음에 도시 내 주변 외곽 지역에 위치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도봉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인 보신각종. 우리가 그 신년에 올리는 종 있지. 그게 어딨냐면 종강역에 있어. 1호선 종강역.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튼 두 번째 설명이 또 중요한 설명이 되겠죠. 주거, 교육 기능 등의 이심현상이 있었다. 이심현상. 야, 이심은 뭐야? 도심에서 멀어지려는 현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심현상을 보이는 건 뭐가 있어? 지가가 오르잖아. 지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지가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떠나는 거야, 도심을. 뭐가 있을까? 여기 써있다시피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이 되겠지. 더불어서 뭐도 있어? 공업도 있지, 공업. 그래서 이 종로구, 중구 옛날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명문고들이 많았거든? 근데 어디로 갔냐면 다 강남구로 쪽으로 이전을 많이 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뭐 경기고 같은 학교들. 지금은 청담동에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사대문 안에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 가나다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은 지금 A, B, C 중에 유일하게 이 통근통학 순 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곳이 어디야? B지. 통근통학 순 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통근통학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뭐야?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어디겠어? 도봉구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도봉구가 되고 나가 된다. 이제 A, C인데 둘 다 순유입 인구가 많아. 그 얘기인즉슨 일하러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냐? C지. 심지어 도봉구보다도 많아. 그러니까 뭐가 될까? 강남구가 되겠지. 강남구. 나머지 A가 종로구가 된다. 그래서 C, B, A 정답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원 문제인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온 자원 뭐야?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연료가 나왔네. 그럼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각주를 통해서 알아보자. 시도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해당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가장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역 5군데를 색칠했다는 거지. 공급은 소비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어떤 자원을 많이 소비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서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울산, 대전, 그 다음에 제주도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 다는 강원, 그 다음에 경북, 경남, 충남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니까 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특별히 많이 쓸까? 석유는 생각을 해볼까? 기본적으로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지. 그러니까 1차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원이잖아.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많이 쓸 수 있지. 더불어서 어때? 화학공업. 그러니까 석유화학공업. 상대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많이 쓰일까? 석탄은 무슨 용도로 많이 쓰여?
가정용, 수송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잖아. 특히 어느 산업에서 많이 쓰일까? 제철, 즉 1차 금속공업 발달한 곳에서 많이 쓰이겠지.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석탄을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 그지? 발전,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많이 쓰여. 화력 발전에 있어서, 그지? 그래서 화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도 석탄이 많이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많이 쓰이겠죠. 인구. 그러면 이렇게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가 많을까? 울산이라든지 뭐 충남 이런 동네가 색칠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차 금속 제철이니까 어디가 많아야 돼? 충남, 경북 뭐 이런 동네가 색칠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인구 비례니까 얘는 천연가스는 경기나 서울이 색칠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돼. 그러면 경기와 서울이 색칠되는 게 뭐였어? 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천연가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충남, 경남이 색칠되어 있는 게 뭐야? 다잖아. 그지? 얘 뭐가 돼? 석탄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가가 석유가 되겠네. 아, 이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해당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제주도나 이런 지역들이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석유 비중이 제일 높아, 안 높아? 높다라는 거지, 그지? 정정하겠습니다. 자, 설명 넘어가면은, 선지 넘어가면은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아까 말했지. 화력 발전으로 많이 쓰이는 거 석탄이었다, 그지? 2번. 나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했죠. 자주 나오는 선지지. 냉동 액화 기술. 정답은 2번이 되고, 석탄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 않죠. 어떻게 돼?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순이 되겠죠. 자, 4번.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지 않죠. 늦죠. 자, 5번.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겠죠. 정답은 2번이 된다. 인구 문제인데 강원도 내에서 지역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나온 지역들 봅시다. 인구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나온 지역은 춘천, 원주, 태백이다. 그러면 이 세 지역의 인구적인 특성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죠. 춘천과 원주, 그 다음에 태백인데, 뭐 춘천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거. 그죠? 강원도청이 소재한 곳이죠. 강원도청 소재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주 같은 경우에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원주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다. 그리고 가장 요즘 또 많이 나온 선지가 뭐냐? 원주에 뭐가 있어? 혁신도시 있죠.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 있죠. 다음에 각종 기업들이 일하려고 들어온 기업도시들도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원주겠지. 인구 1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 동네 중에서는 가장 인구 증가율이 어떨까?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인구 증가율이 높겠다. 태백은
원주랑은 조금 상반된 이미지죠. 원래는 뭐였어? 광업이 발달했던 도시인데, 광업. 근데 우리가 언제를 기점으로 광업이 망했을까?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광산들이 폐광을 하게 돼. 그래서 태백은 수많은 광부들이 있었지만은 인구가 어때?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89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인구가 감소가 돼.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태백은 원주랑은 상반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지 넘어가 보죠. 자, 가나다인데 세 지역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돋보이는 게 어디야? 나 아니야, 나? 얘는 이 정도였는데 80년에는 지금은 어때? 확 늘었어, 안 늘었어? 이만큼 늘었지. 그러니까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그러니까 저기 뭐냐, 나가 뭐가 될까? 아까 말한 대로 원주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인구합을 100으로 한 거니까 뭐 가장 인구 적으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가잖아, 그지? 뭐가 될까? 태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가 나머지 춘천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내에서 인구 순위를 간단하게 따져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았어? 원주가 가장 많아. 원주가 한 3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춘천.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에 도청했다 그래가지고 춘천이 가장 인구가 많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야. 춘천이 한 28만 명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강릉. 강릉은 이제 영동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2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씩 차이가 나는구나. 1번. 태백에는 석탄박물관이 있다 했는데, 석탄박물관. 설명을 하면은 광업이 발달했던 곳이잖아, 그지? 근데 광업이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지. 몇 년을 기점으로? 1989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광업이 망했으면 그 지역의 산업을 변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관광산업으로 나름대로 산업구조를 변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석탄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태백과 더불어서 보령, 그 다음에 경북의 문경, 이렇게 세 군데에 석탄박물관이 있는 거 알아둡시다. 2번, 원주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춘천이고. 3번, 춘천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있다. 이건 반대로 원주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원주는 태백보다 2020년에 중위 연령이 높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중위 연령이 높으려면 어때야 돼? 촌락 이미지가 강해야 되겠지. 바꿔 말하면 노년층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얘네 둘은 상대적으로 이 강원도 내에서 무슨 이미지야? 도시 이미지야, 도시 이미지. 가보면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랑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적인 경관이 상당히 강해. 근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지만 사실상 군이야. 사실상 군이야, 군. 무슨 얘기야? 촌락이라는 거지, 촌락. 인구도 시지만 5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중연령은 오히려 태백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춘천은 원주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했는데, 이거는 뭐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넘어갑시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 외국인 소재로 출제가 됐네요. 옳은 것은 다는 각각 경기, 경남, 전북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외국인. 우리가 이제 외국인 주민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외국인 노동자. 두 번째가 결혼 이민자. 마지막으로 유학생을 줄 수가 있죠. 자, 이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이 외국인 유형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야. 외국인 노동자.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뭐 하러 와? 당연히 일하러 오는 거야. 무슨 일 하러 와? 커피집에서 알바하러 오니? 아니지. 그러니까 주로 공장에서 조금 나름대로 험한 일들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성비가 어떻겠니? 높아, 안 높아? 높지. 바꿔 말하면 여성보단 남자가 많이 온다는 거야. 남자. 뭐 저기 뭐냐, 연령대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청장년층이 많겠죠. 청장년층. 결혼이민자는 반대로 얘는 남성이 많잖아. 근데 결혼이민자는 뭐야? 결혼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디로 결혼하러 와? 주로 도시도 도시지만 촌락 가면은 우리가 결혼 정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시기가 보통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나이대의 성비를 한번 이제 뜯어보면은 촌락 같은 경우에는 어때? 상당히 성비가 불균형해. 남자가 더 많아. 그럼 짝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은 결혼 이민자 넘어오는 건 누가 넘어오는 거야? 여성분들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성 비율이 높아. 물론 그 결혼 이민자의 건수를 보면 도시가 많지만 결혼 이민의 비율 퍼센트를 따져보면 촌락이 높다는 거. 왜? 이 촌락의 결혼 정년기 그 인구의 성비를 따져보게 되면 남자가 상당히 더 많아. 여성보다. 불균형하다는 거야. 그걸 메꿔주려면 누가 와야 돼? 여성분들이 넘어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건데 뭐 어디로 공부하러? 초등학교로 공부하러 오니? 아니죠. 대학교로 공부를 하러 오죠, 대학교.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건데 뭐 대학교가 많은 곳은 어딜까? 뭐 태백 이런 곳에 대학교 많을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뭐 춘천, 원주 이런 곳에 대학교가 많잖아. 그러니까 대도시에 유학생들이 많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그래프로 넘어가면은 외국인 주민 수가 자, 가, 나, 다. 아, 지역이죠. 그죠?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니? 그죠? 총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많겠네요. 그럼 남은 곳이 전북, 경남인데 전북, 경남 외국인 주민 수는 어때? 비슷해. 근데 성비에서 차이가 나, 안 나? 나잖아. 성비가 더 높은 곳이 나잖아. 그지? 어떻게 추론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으면 성비가 높은데, 그지? 내가 뭐 하러 온다 했지? 공장에 일하러 온다 했지. 뭐에 종사한다는 거야?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거잖아. 그럼 전북과 경남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로 추론하면 제조업 발달한 곳이 어디야? 경남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경남이 된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촌락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북이 다가 되겠지. 개인적으로 지역 선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경남이 전북보다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경남을 특별하게 제조업 단원에서 배우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충남이라든지 울산 뭐 이런 동네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무튼 풀어줄 수는 있고 선지 넘어가 보면 1번 나는 전북 아니고 경기는 전북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다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어디가 많다 했어? 대도시가 많다 했지. 대도시 어디가 더 많아? 당연히 경기도가 많잖아. 전북보다는. 그지? 경남 전북보다는. 그 다음에 경남은 경기보다 지역 내 총생산. 야, 지역 내 총생산은 뭐에 비례해? 당연히 인구에 비례하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많을까? 경기. 그 다음 서울. 3등까지는 알아두자. 3등은 충남이야. 4번 전북은 경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성비도 낮아 안 낮아? 낮고 전북은 뭐야? 촌락이잖아. 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겠죠. 정답 몇 번? 4번. 자, 전북은 경남보다 남성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성비로 걸러낼 수가 있겠다. 그지? 대도시권 문제인데 나온 지역은 세 지역이고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고양, 화성, 그다음 여주가 나왔는데 요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성이죠, 화성. 안 나오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대도시권 문제에서. 그러면은 각 이 세 지역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때? 90년대에 개발된 일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죠. 무슨 신도시? 일산 신도시. 그리고 이 세 동네 중에서 가장 서울이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어때?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겠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동네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안산, 화성, 평택 이 세 동네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네야.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 화성인데 제조업 발달했죠.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자족 기능이 발달했다 해. 따라서 화성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데로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는 화성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많겠지. 그런 공장으로, 그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상당히 높아, 안 높아? 높다라는 거지. 상주 인구에 비해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그지? 더불어 신도시도 있다. 무슨 신도시? 이기 신도시. 바로 지금 내가 촬영하고 있는 동탄이 있죠. 그다음 여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근교 농촌이 되겠죠. 자, 그렇게 추론을 해보면 2011에서 2020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인데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주택이 어디가 많냐 이런 건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어디야? 가지. 얘가 뭘 의미할까? 그지? 가장 최근에 건설된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이 높겠지. 그래서 가가 뭐가 돼? 화성이 된다. 그 다음에 나랑 간대. 둘 중에서 가장 통근통합, 서울로의 통근통합 비율 높은 게 어디야? 나지. 그러니까 나가 고양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가 다가 여주가 된다. 선제로 넘어가 볼게. 화성에는 1기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고양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했는데 고양은 그냥 1기 신도시 있고 서비스업 발달한 전형적인 대도시인데 화성 같은 경우에 뭐가 발달했어? 제조업 발달했잖아. 제조업 발달한 곳은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남자가 더 많죠. 따라서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정답 몇 번? 2번. 자, 3번. 고양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했는데 야, 화성은 가장 압도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고양 같은 경우는 서울로의 통근통합비율이 높으니까 출근 시간에 사람들을 뺏기잖아.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땡.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고양은 여주보다 경지 면적, 농경지 면적이 좁겠죠. 농촌 지역은 여주니까. 5번. 여주는 고양보다 아파트 수가 적겠죠. 왜? 계획된 도시인 신도시가 있는 고양이 더 아파트 수와 아파트 비율이 높겠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가 뭐가 있죠? 뭐 5개가 있어.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산본 신도시, 중동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은 뭐야? 여기 나온 고양 일산과 더불어서 그 성남의 분당 신도시야. 그래서 고양과 성남의 비교를 해볼게.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일산 신도시가 있어. 근데 그게 끝이야. 그거 이후로 딱히 뭐 이벤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족 기능이 없어.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 신도시가 있지만 그 옆 동네에 판교라는 곳이 있거든? 판교에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개발이 됐어. 뭐가 개발됐냐? 상당히 그런 상업지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 상업지구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입지가 됐어,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이 입지하게 되면은 이 성남시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물론 성남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한 사람 많지만 다른 데서 성남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도 많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자족 기능 없지만 자족 기능이 향상이 됐어, 안 됐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딱 얼마야? 100이야, 100. 고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85 정도가 될 건데 얘는 얼마라고? 100이라고, 100. 그러니까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랑 다른 데서 성남으로 오는 사람의 수가 어떻다는 거야? 쌤쌤이라는 거야, 쌤쌤. 그래서 이 고양과 성남이 같은 일기 신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제조업 문제고 권역별 출하액 비율이야. 권역별 출하액 비율. 자, 어떤 제조업 나왔나 볼까요? 1차 금속, 기타 운송, 전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세 제조업 특성 한번 따져볼까? 일차 금속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많을까? 그죠?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러면 도로 따지면 경북, 전남, 충남 뭐 이런 동네에서 출하액 비율이 높겠고, 기타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조립을 한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해야 돼. 이 말인즉슨 남부지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어때? 거제도가 상당히 높죠. 거제도 어디에 있어? 경남에 있지. 경남. 그 다음에 경남과 더불어서 전남에 영암이란 곳이 있거든. F1 경기장이 있는 영암. 영암도 조선이 발달한 곳이야. 그래서 경남과 더불어서 전남 정도. 그 다음에 뭐 울산. 이렇게 세 동네 정도 찝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장이지, 대장. 그래서 출하액 1위야.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출하액 1위. 그건 알아놔야 돼. 그리고 이 전자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유명한 전자회사가 어디니? 삼성이지.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은 전자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곳이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지. 일단 1반은 경기야. 경기.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을까? 경기. 더불어서 경기 아래 충남. 그리고 경북이 많아. 경기도는 이제 수원 쪽, 수원 뭐 이쪽에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제 핸드폰보다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충남에는 어딨냐? 아산 쪽에 있죠, 아산. 그리고 경북에는 구미인데, 이제 구미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곳이 바로 경북 구미야. 그래서 이 정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권역별이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 가나다 중에서 가장 영남권 비중이 높은 게 나잖아, 지금 돋보이는 게. 뭐가 될까요? 얘가 기타 운송이 되겠지.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가장 수도권 비율이 높은 게 뭐야? 얘지. 얘 뭐가 돼? 전자가 되겠지. 나머지 얘가 1차 금속. 자, 선지 넘어가자. 가는 종합조립공업이다 했는데 종합조립공업은 뭐에 해당할까? 자동차가 되겠지, 자동차. 자, 니은 기타 운송의 최종 제품은 1차 금속의 주요재로 이용된다. 바뀌었죠? 그 다음 디귿 기타 운송은 전자보다 최종 제품의 부피가 크겠죠? 그죠? 상식적인 내용이고, 전자는
1차 금속보다 출하액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지. 우리나라의 대장은 뭐야? 전자지, 그지? 정답 몇 번? 5번. 자, 마지막 문제인데 산업구조와 인구이동을 나타낼 때 산업구조와 인구이동. 옳은 것은 나온 지역은 경기, 서울, 세종, 충남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인구이동과 이 산업구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좀 중요한 문제니까. 산업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따져보는 건데, 우리가 산업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차, 1차, 2차, 3차 나눌 수 있지. 1차 산업은 뭐에 해당할까? 그죠? 농림업에 해당하겠죠. 그럼 농림업 종사자 내지는 출하액 비중이 높은 곳은 어딜까? 농촌이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도지역이 된다, 도. 뭐, 우리가 전남, 전북, 충남, 뭐 이런 지역들 있지. 그런 도지역들. 도지역들이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높은데, 어디 빼고? 경기 빼고. 그 다음에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일까? 2차 산업. 어디가 2차 산업 비중이 높을까? 뭐 울산, 그죠? 울산과 더불어서 중화학공업 발달한 데가 높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화학, 첨단 산업 발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뭐 충남이라든지 또는 뭐 경기도 이런 동네가 되겠죠. 반면에 어디가 2차 산업 비중이 낮을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곳이지. 제주와 강원이 되겠죠? 제주와 강원은 비중이 낮다. 자, 서비스업 발달한 곳은 어딜까? 주로 대도시가 많이 발달했겠죠? 어디 빼고? 울산 빼고. 그리고 이제 도지만 대도시 성격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구 이동 따져보자. 이제 인구 이동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오고 이런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있어서 공식이 하나 있는데 변수는 2개야. 인구와 거리야. 인구에는 비례해. 거리에는 반비례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서 고향과 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여주와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지? 고향이지. 왜? 당연히 고양시가 여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이 있고 서울 옆에 뭐가 있어? 인천이 있지. 그 다음에 부산이 있어. 인천과 부산 인구는 비슷비슷하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인천과의 이 서울 상호작용이 많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 이동량을 주는 거고, 인구가 많을수록 인구 이동량은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소재로 이제 나왔던 어려운 문제가 2018학년 대수능인데 몇 번 문제냐? 20번. 그래서 어디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4도시의 인구 상호작용을 물어봤었거든? 그러면 야, 서울과 인구 상호작용 가장 많은 데는 어딜까?
인천이지. 인천이지. 가장 많지 얘네들이. 왜? 인천 인구 몇백만급? 300만급이고 가장 서울이랑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우니까. 인구 가장 많고 거리는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히 서울, 인천과의 상호작용이 많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반면에 광주, 울산이 좀 어려웠어. 근데 광주 인구가 몇 급이야? 150만이고 울산이 110만급이야. 근데 거리 따져보면 대충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다고. 그럼 거리는 비슷하니까 못 따져야 돼. 인구 따져야지. 어디가 더 많아? 광주가 많잖아. 그러니까 서울과의 그 상호작용을 따지면 울산이 많아, 광주가 많아? 또 광주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지 넘어갈게. 보면은 산업구조 먼저 따져보자. 산업구조. 가장 그지? 1차 산업비중 높은 게 어디야? 라네 그지? 뭐였어? 도지역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라가 뭐가 된다? 경기 제외한 충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뭐 가랑 다가 압도적으로 그게 많잖아. 인구 이동량이. 그러니까 가랑 나가 그 서울과 경기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경기가 상대적으로 1차가 더 많겠지? 서울보다는. 그래서 얘가 경기가 되겠지? 얘가 서울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게 뭘까? 지금 서울에서 경기 가는 게 더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교외화 얘기하는 거지, 교외화. 그럼 나머지 얘가 세종대교. 자, 봅시다. 1번. 서울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에 있고 라의 경우, 충남 경우에 경기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지 않죠? 이거는 그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고. 3번. 서울은 경기보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산업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걸을 수 있는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은 서울이 경기보다 많은데 전자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나는 라보다, 세종은 충남보다 총인구가 적고 5번 가에서 라중 유소년 부양비. 그러니까 유소년층 비중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였어? 세종이지, 그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다가 아니죠? 나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3월 학평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28번이 가장 문제의 퀄리티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열심히 부족한 부분 메꿔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학평 한국지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